안녕하세요. 하인아빠 소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 리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기존 대표님들 또는 신규 고객님들이 전화해서 중고차 리스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고차 리스, 신차 리스보다 저렴해서 보시는 거 아니죠? 중고차 리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신차보다 저렴하니까. 2번, 출고가 빠르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이유로 보시는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중고차가 신차보다 당연히 금액이 저렴하니까 리스도 저렴하겠지. 800원짜리가 1000원짜리보다 리스가 더 저렴하겠지. 뭐 이런 내용이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이에요. 중고차 리스는 신차 리스에 비해서 금리가 2.5배 또는 3배,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틀려요.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다 적용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해요. 벤츠 E클래스 신차가 7천만원인데 중고차가 6,500, 아니 한 6천만원 된다고 볼게요. 500 내지 1000만원 낮게 잡아도 월 리스료로 따지면 신차가 더 저렴합니다.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율이에요. 최소 2.5배 내지 3배 정도 중고차는 무조건 더 금리가 높고요. 두 번째는 잔존가치인데, 이 잔존가치를 높게 잡으면 리스료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고차는 한번 출고를 했기 때문에 신차에 비해서 그 잔존가치가 높게 잡힐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더 낮아요. 그래서 총 가격을 계산하면 중고차가 더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영업사원 수수료가 적었을 때 가능하고요. 근데 단순히 월 리스료로 무조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신차가 중고차보다 리스료가 더 낮아요. 그리고 이제 포르쉐 파나메나, 제가 실제로 출고를 했던 거고 제 블로그 보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차가가 1억 7천, 그 다음에 중고차는 뭐 한 1억 4천, 무려 한 3천만 원 정도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낫죠. 근데 이거 리스로 견적 돌리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신차가 월 리스료가 중고차보다 더 낫습니다. 영상이 의심되시면 저한테 신차가로 문의해 보시고, 대표님들은 중고차 견적 받으신 거랑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제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 이런 후기 되게 많습니다. 중고차 견적서 요청하시면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본 차는 10km 미만이다, 20km 미만이다, 거의 새 차 수준인데 이런 경우에도 중고차 금리를 꼭 적용받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금리 적용은 이제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캐피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외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신차급이라고 해도 주행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 중이라면 중고차 금리를 적용받아야 돼요. 그럼 중고차 리스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비용 처리 문제죠. 사업차인데 이제 매입 자료가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더 납부하더라도 그냥 나는 매입 자료로 활용하겠다, 만족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중고차 리스가 정답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사업자가 아니면 비용 처리, 세금 절세 효과 절대 아예 없기 때문에 개인 직장인인 경우에는 리스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할부로 구매하신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두 번째, 단종된 차량, 더 이상 신차로는 구매가 불가능해요. 이럴 때도 이제 뭐 방법이 중고차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신차는 대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6개월, 8개월, 뭐 심하게는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리니까 나는 도저히 기다릴 자신이 없다. 그냥 이자 더 내더라도 난 그냥 중고차를 그냥 내가 매입해서 그냥 리스로 터트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중고차 리스 뭐 밖에는 이제 뭐 방법이 없겠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좀 안 좋은 경우예요. 중고차 리스를 하는 이유인데 이제 속아서 하는 거죠. 고객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이거는 영업사원이 그냥 자기 마진 남기려고 한 멘트인데,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안내했다, 그리고 업체에 가서도 뭐 홈페이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제가 그 해당 업체 홈페이지 내용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명의 부분 한번 볼게요. 신차든 중고차든 리스는 리스사 명의라서 고객의 자산으로 인정 안 됩니다. 고객은 이용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하면 이제 세금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하는데, 이건 고객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이제 우선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은 이제 할부로 차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올라가요. 이미 세금 신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탈세라든지 절세고 보고 아예 안 돼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심지어 인상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해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무조건 다 인상되지 않아요. 자, 4대 보험이 되는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두었다면 인상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세무사분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알아보냐? 공단에다가 전화해서 이제 차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공단 직원이 얘기해 줍니다. 자, 이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리스할지 할부할지 결정하시면 돼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스 안 하고 할부로 사면 금액이 크게 오를 거다 이렇게 하신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월급을 정말 낮게 신고한 경우에요. 뭐 8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최소로 신고했는데 이 사람 명의로다가 1억 이상인 차가 잡힌다. 자, 이러면 당연히 문제 되겠죠. 이 사람 소득으로는 이 차를 구매할 수 없는데. 자, 이런 경우 아니면 공단에 전화해서 인상폭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용등급 중고차 할부는 대출과 다름없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하지만 중고차 리스는 다르죠. 부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신용등급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면 중고차 리스, 신차 리스 둘 다 대출 상품이에요.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도 진행, 구매 후 신용등급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 두리뭉실한 말인데 이거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아도 진행, 부채로 잡히지 않아, 이게 되게 헷갈리게 하는 말인데 뭐냐면 대출 실행 전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을 내가 실행하기 전까지 이제 리스로 구매한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조회하면 이게 대출로 안 떠요. 자,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진짜 실행할 거야. 대출 심사를 진행하잖아요. 이때 리스 대출 이력이 뚝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도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이런 멘트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리스든 할부든 그냥 진행하면 한도가 무조건 줄어든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이 낮아도 진행. 원래 리스가 할부보다 한도가 더 나와요. 이거는 채권 회수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삭막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부는 고객이 이제 연체하잖아요. 그럼 경고를 수십 번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까지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리스는 리스사에서 기회를 딱 3번 줍니다. 뭐 2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3번의 기회를 줬는데 고객이 이제 다 연체를 하거나 이제 뭐 3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 자, 그러면 고객이 돈을 납부하든 안 하든 이건 이제 아예 관심 없어요. 그냥 강제 집행해요. 그냥 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리스가 할부보다 한도를 조금 더 풀어줘요.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구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면 알고서도 당할 사람을 구합니다. 나에게 최대 수익을 줄 사람을 구합니다. 이 뜻이에요. 리스는 제2금융권인 캐피탈에서만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20곳이 넘는 리스를 진행하는 캐피탈이 있어요. 1등은 가장 저렴하고 20등은 당연히 가장 비싸겠죠. 자, 근데 20등처럼 가장 비싼 캐피탈에서 누가 진행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가장 비싼 캐피탈이 절대 안 망하고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고객들이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고객이 선택할까요? 바로 가장 저렴한 1등, 2등, 3등 이런 캐피탈에서 절대 승인나지 않는 고객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1등, 2등, 3등 캐피탈은 이자가 정말 저렴한데 대신에 심사가 상당히 깐깐해요. 신용등급이 보통 이하라면 절대적으로 승인이 아예 안 납니다. 반면에 이자가 높은 캐피탈은 이자가 크니까, 수익이 크니까 심사를 점점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해줘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문구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신용등급이 낮고 고객 본인들도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요. 진행만 되게 해줘라, 승인만 내줘라, 제발, 이자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 영업사원은
이제 승인만 내면 수수료를 풀로 가져가는 거를 이제 기획을 합니다. 견적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 가능, 이제 이런 문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영업사원이 가져가는 수익이 정말 크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정답은 없죠. 고객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돈은 많이 버는데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승인이 안 나면 나는 이제 차를 정말 원하니까 그냥 이자 더 내더라도 나는 내 대가를 치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기도 한데 정확히 계산하는 걸 알면 나중에는 당하지 말아야겠죠. 정말 저렴한 물건을 살 때 뭐 1,000원, 만원 한 요 정도 살 때 뭐 계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사실 뭐 붙어봤자 얼마 안 붙으니까. 그런데 자동차 리스는 기본 금액 자체가 크고 여기에 영업사원 수수료 붙지, 캐피탈 이자 붙지 하니까 계산하는 방식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쁘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나쁘지만 꼭 영업사원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고객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출고하고 나서 뭐 당했다, 얼마큼 뭐 눈탱이를 당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스스로 준비 안 했다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실행된 리스는 뭐 속아서 계약을 하든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계약을 하든 물을 수가 없어요. 취소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사원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계산하는 습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